한미 반도체를 아직도 TC 본더 하나로만 보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시장이 가장 많이 붙였던 이름이 있죠. HBM 장비주, TC 본더 대표주, SK 하이닉스 공급망, AI 반도체 수혜주. 이 표현들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한미 반도체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강하게 평가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앞으로 한미 반도체가 계속 높은 평가를 받으려면 단순히 HBM 만들 때 필요한 TC 본더 회사로만 남아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언젠가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뭐야? TC 본더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어? 이 회사가 HBM 하나에만 기대는 회사야? 아니면 AI 반도체 패키징 장비 전체로 넓어지는 회사야?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미 반도체를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요. TC 본더 하나의 사이클만 보는 회사라면 수주가 잠깐 비거나 고객사 일정이 밀릴 때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반도체가 AI 패키징 장비 회사로 넓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면 시장은 이 회사를 다시 다른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정말 TC 본더 회사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AI 반도체 패키징 장비 회사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지요. 한미 반도체를 볼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건 HBM입니다. 당연합니다. AI 서버가 커질수록 HBM 수요가 커지고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밀한 본딩 장비가 필요하니까요. 한미 반도체가 TC 본더로 시장에 관심을 받은 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AI 반도체는 HBM 하나로 끝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GPU가 있어야 하고 HBM이 있어야 하고 인터포저가 있어야 하고 기판이 있어야 하고 여러 칩을 하나로 묶는 패키징 공정이 필요하고 전자파 간섭을 줄이는 기술도 필요하고 전력과 열을 관리하는 구조도 필요합니다. 이제 반도체는 칩 하나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 칩을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하나의 고성능 반도체처럼 움직이게 만드느냐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후공정과 패키징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가 앞으로 더 크게 평가받으려면 바로 이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HBM TC 본더 대표주라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AI 패키징 장비 회사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이 진짜로 이어진다면 돈은 한미 반도체 한 종목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후공정, 패키징, 반도체 장비, 전력 인프라까지 어디로 번지는지도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 흐름을 정리한 자료도 뒤쪽에서 같이 안내 드릴게요. 먼저 2.5D 패키징부터 쉽게 풀어볼게요. 이 말이 어렵게 들리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AI 반도체는 이제 여러 칩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GPU는 계산을 하고 HBM은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고 다른 칩들은 신호를 주고받고 이 모든 부품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빠르게 연결돼야 합니다. 예전처럼 칩 하나만 잘 만들면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AI 서버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오갑니다. GPU가 아무리 빠르게 계산해도 HBM과의 연결이 느리거나 불안정하면 병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칩과 칩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하나의 패키지 안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2.5D 패키징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칩을 하나의 고성능 팀으로 묶어주는 공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미 반도체가 2.5D TC 본더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건 단순히 HBM을 쌓는 장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패키징 흐름에 더 깊게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유자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한미 반도체의 성장판이 TC 본더 하나에서 AI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전체로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고객군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HBM TC 본더 중심으로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객은 메모리 회사입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죠. 그런데 2.5D 패키징 장비로 시야를 넓히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OSAT, AI 칩 설계사, 고성능 패키징을 준비하는 기업들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이 차이가 큽니다. 한미 반도체가 메모리 고객사의 HBM 투자 일정에만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라면
고객사 발주가 비는 순간 실적과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비 회사는 고객사 투자 일정에 따라 분기별 숫자가 크게 출렁일 수 있죠. 그런데 제품군이 넓어지고 고객군이 넓어지면 시장이 이 회사를 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회사가 특정 고객사, 특정 장비에만 기대는 회사가 아니네. AI 패키징 공정 안에서 팔 수 있는 장비가 더 많아질 수 있겠네. 고객사가 메모리 회사에서 파운드리와 OSAT까지 넓어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생기면 밸류에이션의 기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강한 흐름 중 하나가 바로 재평가입니다. 회사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 회사를 보는 기준을 바꾸는 순간이 있거든요. 한미반도체가 예전에는 후공정 장비주였다가 HBM TC본더 대표주로 다시 평가받았던 것처럼요. 앞으로 또 한 번의 재평가가 나온다면 그 기준은 AI 패키징 장비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2.5D TC본더 40, 2.5D TC본더 120 같은 장비 이름은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장비 이름 자체가 아니라 이 장비가 어떤 시장을 겨냥하느냐입니다. AI 반도체는 점점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빠른 연결을 요구합니다. GPU 옆에 HBM을 붙이고 인터포저 위에 여러 칩을 올리고 이 칩들이 서로 빠르게 신호를 주고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밀한 곤딩이 필요합니다. 그냥 붙이는 게 아닙니다. 위치가 맞아야 하고 압력이 맞아야 하고 열 조건이 맞아야 하고 연결 안정성이 좋아야 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성능이 떨어질 수 있고 불량이 생길 수 있고 고객사의 양산 일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AI 패키징 장비는 단순 보조 장비가 아닙니다. 고성능 AI 반도체를 실제 제품으로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이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건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성장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HBM용 TC본더가 얼마나 팔리느냐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AI 패키징 공정 안에서 한미 반도체 장비가 얼마나 넓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BOCCOB 본더도 같은 흐름에서 봐야 합니다. 이런 장비 이름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미 반도체가 여러 본딩 장비를 통해 AI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더 넓게 들어가려 한다는 점입니다. AI 반도체는 칩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칩을 기판 위에 올리고 다른 칩과 연결하고 전기 신호가 안정적으로 흐르게 만들고 공정 속도와 수율을 맞춰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딩 장비가 중요해집니다. BOCCOB 본더도 결국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과정에서 연결과 조립을 담당하는 장비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보유자 입장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한미 반도체가 HBM 생산 라인 한쪽에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가 완성되는 후공정 전체에서 필요한 장비를 넓혀가고 있느냐입니다. 이게 확인되면 성장 스토리가 훨씬 입체적으로 바뀝니다. TC본더 하나에만 기대는 회사와 여러 AI 패키징 장비를 가진 회사는 시장이 주는 프리미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바로 실적으로 찍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 이름이 늘어난다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고객사가 실제로 선택하느냐입니다. EMI 쉴드 장비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EMI는 전자파 간섭을 줄이는 개념입니다. 반도체 패키지 안에 여러 칩이 들어가고 신호가 빠르게 오가고 전력이 많이 흐르면 전자파 간섭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부품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움직이는데 서로 방해하지 않게 잡음을 줄여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AI 반도체는 더 빠르고 더 복잡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만큼 안정성이 중요해집니다. 신호가 깨끗하게 가야 하고 전자파 간섭이 줄어야 하고 패키지 안에서 각 부품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EMI 쉴드 장비도 AI 패키징이 복잡해질수록 다시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물론 EMI 쉴드 하나만으로 한미 반도체의 기업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TC본더, 2.5D 패키징 장비, BOCCOB 본더, EMI 쉴드 이렇게 놓고 보면 한미 반도체가 단일 장비 회사에서 AI 반도체 후공정 장비 포트폴리오 회사로 넓어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여기에요. 한미 반도체를 이제 단순히 HBM 장비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AI 패키징 장비주로 볼 것인지 이 차이가 앞으로 시장 평가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유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은
이거겠죠? 그래서 이게 주가에 진짜 도움이 되냐? 이 질문을 빼면 안 됩니다. 제품 라인업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장비 이름이 많아지는 것과 실제 매출이 늘어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시장은 결국 숫자를 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라고 해도 고객사가 선택하지 않으면 의미가 약합니다. 전시회에서 보여주는 것과 고객사 양산 라인에 들어가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AI 패키징 장비 확장을 볼 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제 고객사가 붙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공급이 시작되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매출 비중이 의미 있게 커지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기존 TC 본더와 함께 포트폴리오처럼 팔릴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마진이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 5가지가 중요합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기대만 볼 게 아니라 이 기대가 실제 숫자로 이어지는 경로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분명히 흥미롭습니다. 이 흐름이 확인되면 한미반도체는 HBM 장비주에서 AI 패키징 장비주로 평가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반도체의 약점으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정 장비와 특정 고객사에 기대가 몰려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강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합니다. 강점은 분명합니다. 핵심 고객사와 핵심 장비에서 존재감이 크면 시장은 빠르게 프리미엄을 줍니다. 한미반도체가 HBM PC 본더로 강한 주목을 받았던 것도 이 때문이죠. 하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고객사 발주가 잠깐 비거나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정이 밀리거나 경쟁사가 들어오거나 수주 기대가 늦어지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대가 한쪽에 너무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I 패키징 장비 쪽으로 넓어지는 흐름은 단순한 제품 확장이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나누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TC 본더가 핵심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2.5D 패키징 장비, BOCC OB 본더, EMI 쉴드, 차세대 와이드 TC 본더까지 더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확장성을 좋아합니다. 이 회사가 한 가지 장비로 끝나지 않을 수 있겠네. 이 생각이 생기는 순간 시장의 눈높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와이드 TC 본더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HBM5와 HBM6 생산용 와이드 TC 본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HBM4 다음 제품을 만든다는 정도로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미반도체가 차세대 HBM에서도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에서 가끔 이런 걱정이 나오죠. 나중에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면 TC 본더는 끝나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기술은 계속 바뀌고 고객사들이 선택하는 공정도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양산 현장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바로 완벽하게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 기술적으로 주목받더라도 양산에서는 안정성, 수율, 비용, 속도를 모두 맞춰야 합니다. 이 과정이 늦어지면 그 사이를 메워줄 장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와이드 TC 본더가 의미를 갖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차세대 HBM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당장 필요한 양산 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 그리고 고객사가 실제로 그 장비를 선택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한미반도체를 새롭게 보는 방법은 이제 3가지 축으로 나눠야 합니다. 먼저 기존 HBM PC 본더입니다. 이건 여전히 핵심입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장 평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축이고 앞으로도 HBM4 수주와 매출 반영은 계속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AI 패키징 장비 확장입니다. 2.5D TC 본더, BOCC OB 본더, EMI 쉴드 같은 장비들이 실제 고객사와 매출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차세대 HBM 장비 로드맵입니다. 와이드 TC 본더와 향후 본딩 기술 전환까지 포함해서 한미반도체가 HBM5와 HBM6에서도 필요한 회사로 남을 수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이 세 축이 같이 살아나면 한미반도체 이야기는 훨씬 커집니다. 반대로 첫 번째 축만 살아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축이 숫자로 확인되지 않으면 시장은 다시 단일 장비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반도체를 볼 때는 HBM 수주 나왔어 만 보지 말고 장비 포트폴리오가 실제로 넓어지고 있어 까지 봐야 합니다. 이 차이를 보는 사람이 흔들림 속에서도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새로운 흐름은 반도체 산업 구조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AI 반도체 시대에는 전공정만큼 후공정과
패키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칩을 작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여러 칩을 어떻게 묶느냐가 성능을 좌우합니다. GPU와 HBM을 가까이 붙이고 데이터 이동 거리를 줄이고 전력 효율을 높이고 열과 신호 문제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 조립이 아닙니다. 성능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패키징 장비 회사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이 흐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분명 긍정적입니다. 단순히 AI가 좋다가 아니라 AI 반도체가 복잡해질수록 필요한 공정이 늘어나고 그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를 볼 때 이제는 HBM만 보면 안 됩니다. AI 패키징 전체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게 보유자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미반도체가 단순 TC 본더 회사로 남으면 기대가 좁아지고 AI 패키징 장비 회사로 넓어지면 시장이 볼 수 있는 성장판이 넓어집니다. 물론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AI 패키징 장비 회사로 넓어진다고 해서 모든 장비가 바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장비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고객사 검증이 오래 걸리고 양산 라인에 들어가려면 안정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한 번 장비가 들어가도 고객사 공정에 맞춰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5D 패키징, 본딩, EMI 차폐, 후공정 장비 시장에는 이미 강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가져가려면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객 대응력, 납기, 서비스, 가격 경쟁력, 그리고 양산에서 검증된 안정성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기대만 보고 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로 기회를 못 봐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실제로 어디까지 넓어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TC 본더에서 시작된 경쟁력이 AI 패키징 장비로 번질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한미반도체의 두 번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보유자는 이제 뉴스 제목보다 제품 포트폴리오 변화를 봐야 합니다. 한미반도체가 새로운 장비를 공개했다는 소식만으로 바로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장비가 어느 고객군을 겨냥하는지, 실제 공급이 시작되는지, 매출 비중으로 올라오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볼 건 4가지입니다. 2.5D TC 본더가 파운드리와 OSAT 쪽으로 실제 들어가는지, BOCC OB 본더가 글로벌 고객사에서 의미 있는 매출로 이어지는지, EMI 쉴드 장비가 AI 패키징 복잡도 증가와 함께 다시 부각되는지, 와이드 TC 본더가 HBM5, HBM6 전환기에 실제 대안 장비로 선택받는지, 이 4가지가 하나씩 확인되면 한미 반도체를 보는 시장의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품 이름은 많이 나오는데 매출 확인이 약하면 시장은 다시 조심스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미 반도체가 뭘 발표했느냐 보다 그 발표가 고객사 선택으로 이어지느냐를 봐야 합니다. 신규로 보는 분들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주제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TC 본더 회사에서 AI 패키징 장비 회사로 확장된다. 듣기만 해도 기대가 생기죠? 하지만 좋은 이야기가 좋은 매수 자리를 바로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한미 반도체는 기대가 큰 종목입니다. 기대가 큰 종목은 좋은 뉴스에는 크게 움직이지만 확인이 늦어질 때는 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장비 포트폴리오 확장 뉴스만 보고 바로 결정하기보다 주가가 쉬어갈 때 수급이 버티는지, 거래 대금이 죽지 않는지, 장비주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AI 패키징 장비 확장이 실제 수주나 매출 언급으로 이어질 때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자리는 다릅니다. 한미 반도체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너무 뜨거운 자리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끝났나? 라고 보는 게 아니라 구조가 살아있는지 봐야 합니다. TC 본더 경쟁력, AI 패키징 장비 확장, 차세대 HBM 장비 로드맵, 이 3가지가 살아있으면 단기 흔들림과 구조적 훼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한미 반도체의 다음 승부는 TC 본더 하나가 아니라 AI 패키징 장비 회사로 재평가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까지 한미 반도체는 HBM 열풍을 타고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HBM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젠가 다시 묻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 이 질문에 한미반도체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이 2.5D 패키징 장비가 될 수 있고 BOCC OB 본더가 될 수 있고 EMI 쉴드가 될 수 있고 와이드 TC 본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들이 실제 고객사 선택과 매출로 이어진다면 한미반도체는 단일 장비주가 아니라 AI 반도체 후공정 장비 포트폴리오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시장의 평가가 다시 달라질 수 있어요. 한미반도체 보유자라면 이제 주가만 보지 말고 이 회사가 어떤 장비 회사로 변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주가는 흔들릴 수 있지만 회사의 성장판이 넓어지고 있다면 시장은 언젠가 다시 그 부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한미반도체 하나만 보고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미반도체가 AI 패키징 장비 회사로 넓어진다는 건 AI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후공정과 패키징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돈은 한미반도체에서만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공정, 패키징, 검사, 기판, 전력 인프라, 냉각, 그리고 다시 반도체 대형주까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GPU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HBM이 필요하고 2.5D 패키징이 필요하고 전력과 냉각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후공정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볼 때는 이 종목이 오르냐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이 회사가 보여주는 변화가 시장 전체에서 돈이 이동하는 방향과 맞는지 봐야 합니다. 그걸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의 대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자료가 바로 한미반도체 이후 다음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한미반도체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한미반도체가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HBM 장비주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한미반도체 한 종목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다른 대형주까지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AI 패키징 장비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가 TC 본더에서 2.5D 패키징, BOCC OB 본더, EMI 쉴드, 와이드 TC 본더까지 넓어지는 흐름을 보려면 그 돈이 어느 섹터터까지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해요. 바로 그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그냥 이 종목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한미반도체 이후에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라기보다는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미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한미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를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둘게요.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는 한미 반도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돈의 흐름까지 같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를 먼저 열어두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신청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게 해두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한미 반도체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 둔 겁니다. 한미 반도체 뉴스가 나왔다고 한미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SK 하이닉스 같은 HBM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삼성전자처럼 HBM사와 엔비디아 공급망 기대가 있는 대형주로 번지는지 HPSP 같은 장비주로 같이 움직이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넘어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한미 반도체만 오르고 끝나지 않아요.
않아요. 한미 반도체에서 시작된 HBM, 장비주, 관심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고 장비 소부장으로 번지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미 반도체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반도체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은 더 그래요. 좋은 뉴스 하나에 급하게 튀기도 하고 실적 공백이나 수주 불확실성이 나오면 빠르게 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꼬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한미 반도체 뉴스 제목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 처음부터 41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먼저예요.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인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인지, 장비 소부장인지 후공정인지, 전력 인프라인지, 증권 금융인지, 자동차나 저평가 대형주 쪽인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강한 섹터를 고르고 그 안에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 중 몇 개만 압축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점 기준 4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가 진짠지, 눌림에서 버티는지, 회복이 거래대금과 같이 나오는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산다니까 나도 산다가 아니라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조건도 맞고 내 기준에도 맞다. 이렇게 매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2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2만회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미반도체가 TC본더 대표주를 넘어 AI 패키징 장비 회사로 실제 재평가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2.5D 패키징, BOCC OB 본더, EMI 쉴드, 와이드 TC 본더 흐름이 수주와 매출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볼 때 이제는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HBM도 봐야 하고 AI 패키징도 봐야 하고 후공정 장비 포트폴리오도 봐야 하고 그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이 변화가 실제 숫자로 확인된다면 시장은 한미 반도체를 단순 TC 본더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패키징 장비 회사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